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하지마, 왜 또 그래, 참아, 사과해. 하루에 수십 번 이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센터 알아보지요. 사회성 그룹치료, 행동치료, 상담 전문가한테 맡기면 뭔가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 다녀오고 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이가 왜 이럴까? 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왜 그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지마는 왜 안 통하는가? ADHD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하지마, 참아, 왜 또 그래? 근데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게임 중에 친구가 반칙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손이 나가거나 그리고 나서야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가 옵니다. 이걸 보고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한 거야. 더 혼나야 돼. 더 훈련시켜야 돼.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달라요. ADHD 뇌구조는 충동이 먼저 발화하고 생각이 나중에 옵니다. 이 간격을 조절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평균 3년 늦게 발달해요. 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 발달의 시간차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지마는 완성되지 않은 회로에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됐는데 계속 스위치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로 통제가 안 되니 센터에 보냅니다. 치료실에서 역할극을 하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이야기해를 배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말이든 치료든 둘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동의 결과를 바깥에서 외부에서 통제하려는 것이죠. 불이 난 이후에 연기를 잡으려 드는 것처럼 충동이 터진 이후에 출력만 다루는 거예요. 충동이 왜 발화됐는지는 건드리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말로 통제가 반복되면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가 쌓입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아이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여러분. 들여다보면 아플 테니까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게 있어요. ADHD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가 왜 화났는지, 내가 뭘 했는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몰라요. 짚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 아이는 이렇게 됩니다. 걔가 이상한 거야. 나는 이렇게 그냥 한 것뿐인데. 이 상태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표면적인 행동은 잠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낯선 상황이 오면 다시 원점이죠. 내부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치료가 그때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 자, 충동이 터진 이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충동이 터지기 이전을 봐야 해요. 충동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충동이 왜 발화됐는지 아이 스스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가 게임 중에 친구를 밀었습니다. 보통의 반응은 왜 그래? 사과해. 이 말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행동의 끝만 딱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자,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그때 네 안에서 뭔가 확 올라왔지?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어? 걔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니면 네가 게임에 지고 있을 때부터? 이 질문이 하는 일은 달라요. 아이가 자신의 충동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하게 만듭니다. 충동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생각, 어떤 감각, 어떤 반응이 연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면 아이는 스스로 묻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 사고가 작동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기 조절이 시작됩니다. 치료실에서 배운 행동이 아니라 아이 내부에서 만드는 판단으로요. 자, 여러분, 이게 사회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사회성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친구를 많이 사귀는 능력? 말을 잘하는 능력? 이거 아니에요.
사회성의 본질은 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예측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아이는 내 화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몰라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한 번도 추적해보지 않은 아이는 관계에서도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면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아이는 다릅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추론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아이가 어떻게 느낄까? 이 한 줄의 사고가 생기는 것, 그게 진짜 사회성의 시작이에요. 이건 가정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배려 많이 해주지 마요. 여러분들의 배려가 아이의 인과관계의 발달을 망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참아주죠. 엄마 아빠는 배려해주죠. 근데 밖에서도 그래요? 밖에서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떤 생활을 얘가 이어나가야 되는지, 밖에 있는 친구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 여러분, 이걸 집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사회기술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방식은 이 내부 회로가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아이가 관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치료를 다녀왔는데 그때뿐이었다면, 아무리 말해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면 아이가 못 따라간 게 아닙니다. 뿌리가 아닌 가지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자기 이해입니다. 충동을 통제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충동을 이해하는 아이. 그 아이가 결국 관계에서도 단단해집니다. 오늘 아이와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왜 그랬어?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네 안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질문 하나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희 메타육아 연구소는 이 일을 아이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먼저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훈련시키는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